안녕하세요. 예니의 미래 미국 주식 예미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 한 해 동안 뭐 최고의 주식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요. 10배가 아니라 20배까지 갔던 종목인데 여기 현재는 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여기 다시 20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업스타트는 좀 거래를 많이 해본 분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친구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 4, 5분 정도는 그 아시는 분들은 넘기셔도 될 거예요. 일단 업스타트는 대출 브로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 통해 가지고 은행에 이제 대출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예, 대출 은행이 아니고요. 요거 파이코 점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따지면은 나이스키스 등급 같은 거를 이제 미국은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이제 신용평가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AI로 2014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IP하기 전까지 조금 이제 은행들하고 이제 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IPO 준비 제대로 한 기업을 찾는 게 목표이긴 한데요. 일단 이게 미국의 파이코 점수 높은, 그러니까 상위 50% 가까이 사람들은 대형은행이나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하는데, 그 하위 분들은 이제 금리도 높고 대출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 중에서 80% 가까이가 여지껏 대출을 해가지고 밀린 적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큰 은행들 대비 대출해가지고 이제 그 NPL 부실 채권 비율이 훨씬 낮아요. 지금 신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이제 개수라고 하면은 그 뭐야, 업스타트가 훨씬 더 이제 그 부실률이 낮죠. 그래서 요거랑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한번 쭉 보면은, IPO 이전에는 10개 은행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IPO 이후에 지금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현재까지는 31개 은행으로 늘어나 있고요. 한 3배 정도 늘은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크로스리버 은행 한 군데서 79%, 거의 뭐 다였죠. 이게 60%,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파이코 점수를, 그러니까 업스타트를 쓰긴 쓰지만 그 파이코 점수를 같이 이렇게 업스타트 거도 하고 파이코 점수로도 하고 이렇게 그 은행들이 대부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 업스타트랑 그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도,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하고 업스타트를 이제 전적 신임으로 했던 그 은행이 한 개에서 현재는 4개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그 이후에 자동차 대출을 이제 프로디기 자동차 딜러 플랫폼을 업스타트가 인수를 해서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한 개 주에서만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현재는 47개 주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시장으로 보면은 모기지, 담보대출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지금 그 업스타트의 주 업무인 신용 퍼스널론, 이제 신용 대출이 제일 작아요. 근데 이제 오토론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아직도 그 신용 대출을 더 비율이 높거든요. 어, 그 일단은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보자. 요거는 이제 제가 친구 놈이 좀 못 믿는 게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뭐 이왕 시작한 거 처음에 이제 계속 이런 거를 뭐 보여주긴 좀 그렇고요. 제가 처음 이제 업스타트를 8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5에서 131, 그래서 평균 한 127, 그 정도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원래는 계속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한 요때 거의 300, 그러니까 거의 100% 수익률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들은 LC랑 뭐 그런 것도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업스타트만 보여드리려고 또 지었거든요. 일단은 업스타트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요때부터 많이 올라갔죠. 제가 요때 이제 막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때 사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알던 거는 이전에 좀 알았었어요. 블로거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은 20달러 근처에 샀으니까 지금 20배거를 달성을 했는데 하나도 안 파셨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지는. 어쨌든 지금 저는 요때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 공부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해서 매수를 안 했어요. 공부를 초에서 중순까지는 거의 이제 공부만 하고 요때부터 이제 사 모으기 시작했죠.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400달러 때는 오히려 놔뒀고요. 한 350, 380까지 해서 거의 90%를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뭐 계속 가져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10% 가까이 이제 지금 그 평균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일부랑 최근에 140 몇 달러에 산 거랑 해가지고 매입가는 평균 지금 제가 요렇게 따로 지금 그 구글 저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른 종목들하고 해서 비율을 제가 따로 만든 이유가 저는 와이프 거랑 제 거랑 한 세네 가지 이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그 누도 제가 아직 다 안 모았어요. 저는 요거 기회만 된다면 10%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업스타트도 물론 지금 최저점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요거를 기회가 된다면 한 20%까지는 모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현금이 10%도 조금 안 남아서 다른 거를 좀 만약 기회가 된다면 팔고서라도 더 매집을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이 엄청 떨어진 이유가 요거의 이유도 있을 거예요. 내마녀의 날 옵션하고 선물이 같은 날 이제 그러니까 선물 만기 날짜를 기억하면 되겠죠. 369 12월의 세 번째 금요일 옵션 만기는 매달 있으니까 요게 겹쳐지는 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요때 이제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그걸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요 선물이나 옵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요거는 어쨌든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때는 한번 유심히 한번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본론으로 제가 이제 따로 조사한 거는 3분기 어능 발표까지 이전까지 소식들은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고 업스타트를 사고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요새 뭐 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따로 조사해 본 걸로 보면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그냥 한 개 은행이라기보다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고객도 많고 요 FMBO는 기존에 업스타트랑 이제 50억을 하고 있었나? 근데 이걸 다 확장해서 완전히 이제 일로 하기로 한 거고 MBA는 농구가 아니에요. 유색 인종이 많은 전미은행가 협회. 여기도 규모가 큰 곳이죠. 그래서 기존에 30개 은행 중에서 규모 큰 데가 몇 군데 없었는데 요번에 요거 외에도 더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업스타트 기반의 신용카드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마스터카드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3분기 대출 승인율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그 전까지 뭐 60%, 70% 점점 높아지고 있다가 자동으로요. 물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수동으로 기존에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 승인율이 71%에서 67%를 낮았는데 이게
수치상 이제 그 신청건은 훨씬 많았었죠. 여기 만약에 100건이라면 여기는 한 120건 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료에는 이제 조직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사기성 프로필, 이 AI 데이터의 기준에 없던 상이한 이상한 것들이 많아져서 이거를 대응을 해가지고 요 정도. 근데 요건 이제 두 가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도전에 의해서 승인율이 낮아졌지만, 낮아졌지만 크게 낮아진 건 아니죠. 근데 이 정도 방어하면 거는 성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사트한테 이게 이제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발전하고 그 향후 뭐 이런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 업체들도 분명 이런 과정을 겪을 거고, 지금 업사트는 이미 더욱 지금 몇 년 동안 발전한 거에 지금 현재 IPO를 해서 크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돼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큰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오래 지속을 해서 수익률 자체가 자꾸 낮아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처 프로세싱이나 뭐 그런 R&D 비용 증가 뭐 다 잘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쪽이 이제 신용대출보다 나중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좀 적어서 아마 좀 더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담보 대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아직 안 해본 거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업사트를 성장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무조건 하는데 어느 정도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용대출하고 자동차 대출이 이제 그 올해 같이 커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자동차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아까 한 97에 63, 한 6점 몇 배, 거의 이제 한 7배 가량 더 높거든요. 근데 어딨냐? 7배 가량 더 높은데 근데도 아직도 신용대출이 지금 업스타트의 수익 구조에서 아직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대출이 더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제 모기지 대출도 시작을 한대요. 지금 이제 요거 모기지 대출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일단은 시장 규모로만 보면은 여기에서 또 64, 24, 69, 30 한 다섯 배가 조금 넘죠. 제가 이거보다 더 높은데 이거 수정할게요. 5점 몇 배.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하고는 뭐 6, 6에 40, 한 3, 40배 차이 나는 거죠. 신용대출. 지금 업스타트의 주 업무인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은 30 몇 배의 그 규모가 크는 거죠. 근데 이 모기지 대출 제가 이걸 그 기존에 제가 그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자료를 못 찾겠어요. 제가 그 평일에는 일하면서 이제 짬짬이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또 지금 이제 막 100일 좀 200일 돼가는 아기가 있어서 와이프를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 보면서 짬짬이 막 이렇게 막 두서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 그 50%의 이제 파이코 점수가 있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막 10%? 막, 그러니까 저희 나라 그 한국에서는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신용불량이거나 연체중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50% 이외의 사람들은 대출 이자도 높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이자가 높으니까 적게 받고 그래서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의 사람들이 그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커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업스타트를 무조건 이제 낙관적이만 보지 않고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한다면은 이제 고성장주니까 이제 한 가지가 과도한 부채가 있는 기업은 문제가 당연히 크죠. 근데 업스타트는 이제 은행이 아니에요. 부실률이나 그런 것도 뭐 커질 일이 없고, 그래서 뭐 요거 자기 자본 그 증빙 뭐 부실에 따라서 그 금액을 더 그 묶어놔야 되거든요. 은행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기타 부채나 이런 게 크게 증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R&D 비용이 지금 현재 요번 분기부터 증가하고 있어서 EPS가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요 3분기에 그거하고 또 맞닥뜨려서 이제 직원하고 그 사무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게 저는 요번 분기, 다음 분기 안에는 그 EPS가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업스타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성장주가 지금 현재 전체 멀티플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당연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랑 같이 이제 묶여서 고성장주니까, 고멀티플 주니까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낮다고 생각해서 좀 어느 정도는 모아놨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일반 성장주보다는 전 높이 보는 게 일단 성장률하고 순이익이 나잖아요. 그게 또 월등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를 하게 될 게 보여져서 내년에 성장주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저는 과감히 다시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좀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시킹 알파에서 EFEM, SQ 요거를 이제 고른 이유가 그 IT랑 데이터 이제 그쪽 분야에서 성장률 높은 순으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제일 높은 성장률이면 당연히 뭐 멀티플도 더 높을 테니까 중간에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게 스퀘어. 예, 옛날 이제 아까 저 스퀘어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름 바뀌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팸 시스템즈도 유명한 거라서 요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업스타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보면은 이팸 시스템즈는 지금 퍼가 88 현재, 그 다음에 포워드 퍼 내년은 72로 예상되고, SQ가 이제 블럭 예스퀘어죠. 요거는 좀 높아요. 아직도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퍼가 167, 포워드가 98, 업스타트는 현재 140, 포워드가 71. 거의 뭐 반으로 줄잖아요. 이거는 그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 안 나고, 스퀘어는 제 예상에는 이거는 좀 기대 심리가 큰 것 같아요. 그쵸? 엄청 높은데 이거보다 안 낮아진다. 예. 업스타트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데, 이게 퍼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이팸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13%, 12%, 9%, 요쪽은 예상이거든요. 그다음에 EPS는 13%, 18%, 3%. 그다음에 스퀘어는 마이너스가 지금 많거든요. 근데 예. 그다음에 업스타트는 물론 여기 EPS는 요 마이너스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요거 예상 저는 이거 틀릴 것 같아요. 이거가 아니라 플러스 아니면 뭐 제로나 플러스 약간 그 정도일 것 같은 이유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EQ에서 이제 3Q 가면서 이제 그 낮아진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사기 대출하고 그 다음에 사기 대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기 대출 시도가 많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하고 그 뭐 사무실이 이제 굉장한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려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업스타트를 내년 어떻게 예상하냐면, 지극히 제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틀린다고 봐야겠죠. 매출은 20%, 25%, 25%, 한 요 정도를 보수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순이익은 요 정도. 근데 순이익은
요거보다 좀 더 많이 중간에 한두 번 더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도 딱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초에는 뭐 20%, 뭐 모기지 했을 때 뭐 4, 50%, 뭐 100%까지는 안 가겠지만 크게 느는 때가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근데 순이익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오면 이게 좀 많이 커져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LC나 이런 랜딩 클럽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묶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런 은행이고 대출을 이제 직접 하는 기관들은 이게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여긴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틀만 더 안정화된다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년에 이거 포워드 펄을 제가 계산해 본 거죠. 이 정도 올랐을 때 퍼가 42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PS라는 6.8. 이 정도면은 엄청 낮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다른 아까 요것들 생각하면 한 80 정도로 내년 거를 생각을 해 봐도 한 280달러까지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140달러니까. 40.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요게 공부 좀 깊게 하신 분들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신용대출은 계속 성장 중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 지금 미국의 은행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게 5천 개가 넘어요. 5, 6천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막 그 협력업체가 1%뭐 그게 조합도 있으니까 뭐 2, 3%라 쳐도 저는 그 협력업체가 10%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이제 업스타트가 작년 말에 생겼기 때문에 은행의 기여도가 이제 작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금 수십 개의 은행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그 은행들이 땡큐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 3월 정도에 그 데이터들을 보고 다른 은행들이 그것도 이제 뭐 중위권 이하, 한 뭐 상위 10위권 뭐 그런 은행들이 당연히 뭐 할 필요 없겠지만 뭐 천등 박해 은행들은 요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좀 예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에서 조금씩 은행 늘어나고 그랬을 때 신용대출은 한 1, 20%, 자동차 대출은 이제 좀 더 그 데이터 많이 만들고 그러면 2, 30%, 그 다음에 담보대출은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20% 정도만 잡아도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근데 지금 그 은행이 내년 2분기 정도 때부터는 저는 좀 크게 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텐셜이 한번 내년에도 한두 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주식을 뭐 사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본인이 이제 깊게 생각하셔서 그때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유료 사이트에서 좀 데이터를 좀 얻어온 건데, 지금 업스타트 방문자 숫자가 지금 꾸준히 20%씩 9월 달부터요.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대출도 좀 늘어나겠죠. 물론 여기에 사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이라고 하면 방문자 수 20%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당연히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월별로 20%씩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분기 발표 때마다 대출이 어느 정도 늘까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일반적인 저는 수치라고 봐요. 와리가리 뭐 한두 번 폭폭 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주식 거래를 미국 주식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밸류 높은 애들 좀 들어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밸류 높은 주식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 지금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밸류는 높아요. 확실히 높아요. 일반 주식이랑 비교가 안 되죠. 고성장주니까요. 근데 요때 소액을 사보세요. 소액을 사보시고 그 다음에 또 분할해서 천천히 사보세요. 한 분기 한 분기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적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